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전이학습,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이번 그 과정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어, 뉴런 이미지가 있고요. 그리고 뉴런이 아닌 세포 이미지가 있습니다. 이 뉴런하고 뉴런이 아닌 세포 이미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전이학습을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코드랑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작성한 코드의 주 내용은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파인 튜닝 토치 비전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네, 설명,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네, 한글 모임도 있는데 요 버전으로 하시면 여기 지터브도 있고 콜앱에서도 실행해 볼 수 있고 요걸 이용해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.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 그 전이학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이학습은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우선 CNN,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학습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. 이 CNN이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사용되고 하면서 CNN 기반의 되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들,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뭐 알렉스넷, VG넷, 인셉션, 뭐 레지넷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이미지, 개랑 고양이를 이제 구분하는 게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주된 목적인데 이 모델이 점점 커지고 깊어질수록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말 그대로 처음부터 트레이닝 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과 컴퓨터 자원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뭐 개인 리서처들한테는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습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 보통 이 CNN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거는 이미지넷이라는 한 1000개 종류의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경진대 챌린지 같은 겁니다.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뭐 큰 회사들이 그런데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놨는데 거기서 잘 동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내 프로젝트에 맞게 내가 구분하고자 하는 물체를 구분하기 위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요런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이미지넷에 있는 1000개의 다른 종류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뉴런하고 뉴런이 아닌 세포 이미지를 구분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처음부터 트레이닝 하려면 이미지 데이터도 엄청 많아야 되고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. 이전에 트레이닝 했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곳에다 쓸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바로 전이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레즈넷이라든지 VG넷이라든지 이런 그 기존에 개발되었던 CNN 뭐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미지넷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시켜 놓은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이제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만 알면 파라미터들 값만 알면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내 어플리케이션에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지금 보시면 이 파이투치 튜토리얼인데 한국어로 된 버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비전을 위한 전이학습에 대한 내용이고 똑같이 원문으로 된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. 저도 요거를 참고를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한글이 편하시면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전이학습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하나는 어, 우리가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그 처음에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있고 여기에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우리 모델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건데
처음에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초기화하는 상태에서 많은 이미지들을 넣고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,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보통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레즈넷에 대한 모델입니다. 지금 엄청 깊게 모델이 되어 있죠. 뭐 34 레지듀얼 이제 레즈넷이 있는데, 요게 이제 152개짜리도 있어요. 이 레이어가 152개인 것들. 그럼 엄청 깊겠죠. 그 엄청 깊은 거는 말 그대로 엄청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, 딥러닝하고 예전 기존의 기계 머신하고 차이점은, 기계 머신 죄송해요. 기계 머신이요. 그 머신러닝, 기계학습. 네. 머신러닝의 차이점은,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이미지 두 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피처들, 그 이미지에서 어떤 점들을 볼 건지에 대한 어, 정보를 줘야 됩니다.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처를 찾는다고 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, 이 피처 엔지니어링은 사람이 직접 하고, 그렇게 나타낸 피처를 가지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그 요즘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앙서물 기반의 그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 이미지가 갠지 고양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기계 학습의 방법이었습니다.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피처 엔지니어링, 사람이 해주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이 깊은 레이어의 어떤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해주게끔 하는 게 가장 초반에 이제 딥러닝하고 기존의 기계 학습하고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었거든요. 특성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깊은 레이어가 있으면 한 요런 레이어들에 우리가 대신했던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관련된 피처를 찾아내는, 이미지에서 피처를 찾아내는 내용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우선 이런 34 레이어를 봤을 때 이미 요 레이어들은 이미지넷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트레이닝이 된 상태입니다.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안 맞겠죠. 왜냐하면 그때 이미지넷에서는 1000개의 이미지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데이터니까. 하지만 요 밑에 이런 피처를 뽑아내는 것들은 제 어플리케이션, 제가 하고자 하는 과제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 위에 말 그대로 피처에서 나온 값들을 가지고 그거를 예전에처럼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뉴런이다, 뉴런이 아니다, 요거를 구분하게 하는 부분은 요 상위 단에만 조금 우리가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, 우선은 요 레이어를 전부 이제 트레이닝된 레이어에서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하지만,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이 전체를 조금씩 업데이트할 건지.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 랜덤으로 막 이렇게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, 어느 정도 이미지 데이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조금은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. 뉴런이나 뉴런이 아닌 이미지들.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. 이걸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,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 하나.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는 요 깊은 레이어 요것들은 피처를 뽑아내는 레이어고, 이 레이어들은 이미지넷이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젝트나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뒷단에 어, 이미지넷에서는 이 피처를 받아서 1000개로 구분을 했는데, 내 거에서는 피처를 받아서 2개로만 구분하면 되니까 요 끝단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요거 다른 부분을 다 고정해 놓고 이 끝단만 바꾸는,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은 네, 미리 학습한 신경망으로 초기화한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. 그리고 고정된 특징 추측이, 말 그대로 이미 트레인된 밑에 단에 있는 요 단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특징 추측이 피처 익스트랙터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윗단만 가중치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맞게끔 하는 게 두 가지 옵션이 되겠습니다. 제가 만든 코드는 우선은 이 두 번째 거를 주로 했습니다. 왜냐하면 파인 튜닝이 사실 더 컴퓨테이션
좀 더 들어가겠죠. 하지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선 두 번째 시나리오로 하고선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또 첫 번째 시나리오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지고 코드를 짰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전이학습,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, 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, 우선은 제가 작성된 코드는 크게 카피 이미지 데이터, 그리고 트레인 모델, 그리고 로드 데이터, 익스페리멘털 이렇게 네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. 각각 별로 보면 그 카피 이미지 데이터는 제가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뉴런하고 뉴런이 아닌 데이터를 제가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분한테 받았거든요. 그 데이터를 이 파이토치에서 좀 잘 쓸 수 있게, 그리고 뭐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발리데이션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좀 나눠주게 해주고 카피해주고 요런 작업을 해야 되는 전처리 작업을 그 카피 이미지 데이터에서 하고요. 그리고 이 트레이닝 모델에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파이토치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코드입니다. 이것도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. 그리고 이제 로드 데이터는 제가 이제 그 화이트챗에서 잘 쓸 수 있게끔 이미지를 복사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 하려면 메모리에 올려야겠죠. 그래서 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로드를 할 때 저희가 그 파이토치에서는 폴더에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 정의한 대로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쉽게 그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이미지 폴더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 폴더를 이용하면 이 루트라는 곳에 이 ant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, 또 b라는 클래스 네임 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실제 파일을 넣어주면 이미지 폴더를 이용하면 이 루트 로케이션만 딱 알려주면 알아서 뭐 ant도 있고 b도 있는 라벨 두 개짜리 그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 데이터들은 요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잘 이렇게 작성된 클래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면 쉽게 데이터를 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카피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그런 데이터 로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파일 형태로 트리 형태로 잘 정리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따 소스 코드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는 말 그대로 모델도 있고 데이터도 로드를 했으면 이거를 우리가 FO이라고 하죠. 계속 반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소스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 결과를 출력해주는 뭐 그런 메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코드를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